연습할 때는 곧잘 하는데 시험 때는 실수하는 선수 있죠. 모의고사 때는 꽤 괜찮은데 실제 수능을 꼭 망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글로 쓰는 건 괜찮은데 남 앞에서 말만 하면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오늘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고 글을 잘 못 읽어요. 실수 많이 할 겁니다. 응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DJ가 꿈이었습니다. 음악 참 좋아합니다. 음악 많이 한다는 뜻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꿈꿀 수 있다는 희망 드리고 싶고요. 꼭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of my life였습니다. 스티브 원더였어요. 처음부터 꼬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1년 전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뭐니 해도 추석에는 푸짐한 음식 빼놓을 수 없죠. 음식하면 입은 또 빼놓을 수 없죠. 맛 그리고 풍류 빼놓을 수 없죠.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인데 할 일도 없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우준 총수보다는 더 오래오래 하시길. 역시 훌륭하십니다. 역시 황교익 선생님이 인품이 좋으세요. 이 질문 5637님인데 네. 입맛 까다로운 남편 아들 입맛 어떻게 고칠까요? 고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밥을 주지 마세요. 그런가요? 네. 네. 밥 주지 마세요. 한 2, 3일 굶기면 그냥 식욕 저절로 돌고요. 그렇죠. 네. 2156님 저번에 유튜브 특집해서 유튜브 황교익 TV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거 포맷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 음식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있는가 하는 그 음식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손에 쥘 수 있게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새롭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선생님 광고. 알겠습니다. 앞 광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겠죠? 자, 그래요? 많습니다. 많아요 아직도요? 아직까지도 뭐 여전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악플 다시고요. 공격하시고요. 그런데 참 부지런하세요. 이분들 참 올리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그 좌표를 찍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시간 되면 일정한 시간에 쫙 몰려와서 싫어요를 쫙 누르고 악플들 쫙 달고 또 하면 싹싹 사라져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올리면 또 하루 이틀 그냥 있다가 또 나타나서 좀 특이해요. 이상하네요. 활동 양상이 좀 특이해요. 부지런해요. 네. 자, 추석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뭐 차례도 없앴고요. 차례를 없애셨어요? 네. 한 지금 4년 5년째 정도 되는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없앴습니다. 차례를 그럼 안 지내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돌아가신 조상을 존경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은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 차례라는 것은 유교식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유교식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 차리는 것도 그러면 굳이 뭐 제 선친이 좋아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선친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후손들이 즐겨 먹을 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 선친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 잘 먹는 게. 자식들 잘 먹는 게 부모의 그렇죠. 바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식들 이렇게 조금씩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그냥 홈파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죠. 네. 이건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음식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자체가 그 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교식의 상차림 예법 이거는 없앴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좀 놀랍네요. 김건휘님입니다. 애청자신데요. 네. 차례는 박정희 때 만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니, 유교식이니까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선에서 뭐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차례를 그 상 차리는 것에 대한 그 준비하는 거 지금 아마 여성 여러분들은 뭐 시집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시댁에 가셔가지고 이 차례 음식 막 준비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당장에 손을 놓으시고 여성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조선의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 음식들 다 남자가 해야 된다. 네. 전통대로 하자. 예. 우리는 안 할래. 예. 남자들 당신들이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놓으세요. 사실 명절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은 이 차례상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전통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원래 유교라는 것은 그 남성 중심의 종교거든요. 네. 유교에서의 이 차례를 지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의 방식은 남자들이 다 제물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제수 준비 다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음식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 차리는 것들도 다 남자가 하고요. 남자끼리 절을 하고 남자끼리 음식 나눠 먹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저희 네. 집도 그랬는데 큰 집에서 그랬는데 그 큰아버지나 뭐 네. 아버지나 분들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도 지내고 다 했는데 음식은 또 부엌에서는 어머니와 그 여성분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게 힘드니까 여자들한테 맡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문헌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남자의 종교니까. 그래요? 남자, 그러니까 유학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자연의 순리, 자연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춘 음식이 어떤 게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조선 시대의 최초의 그 조리서가 그 수운잡방이라는 책인데 네. 그 수운잡방의 저자도 유학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요리서를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차례상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그 중간에 이렇게 살짝 그 유교의 율법이 조금 약화되고 그 유교식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잘 모르게 되는 흐려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제사 음식 그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손 떼고 그냥 전통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남성들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렇죠. 네. 자 전통대로 하자. 마키님이 공자도 이분 저희 정치자인데요. 애청자인데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세요. 아, 책도 많이. 네. 이 마키님이 공자도 음식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재료 다듬는 게 힘든 일이라서 이런 얘기 하시고요. 맞습니다. 데일리 드로잉님 어이구 우리 엄마 한평생 제사 음식 하다가 골병 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후라보노님 중국은 남성이 부엌 살림해요. 조민선님은 그러면 남자들은 차례 지내고 여자들은 여행 가는 걸로 합시다. 땅땅땅.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노래 듣고 말씀 한교익 선생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달의 몰락. 아니 정월 절보림도 아니고 추석 대보름달이 뜨는데 달이 몰락한다고 뭐 어떻게 하냐 홍정 PD. 내일 추석인데 달이 몰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정치자들 원성 자자합니다. 우리 PD가 달이 떠오른다 막 가자 이런 기사.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질문이었습니다. 3100님 남자들이 제사하려면 인수인계 시간을 줘야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얘기합니다. 이것도 또 얘기합니다. 자 7598님이 황교익 선생님 말씀 가히 혁명적이에요. 전 외며느리고요. 시누이가 6명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내일 시부제사 지내고 성당에서 시부와 시누이의 미사 봉헌하러 갑니다. 정말이지 과일떡만 놓고 제사 지내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 시대에 끝내고 싶어요. 그 이분 일단 선물 드릴까요? 그러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2개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 2개 드릴게요. 그 차례상에 대한 많이 차려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들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맡기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할 거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나물에다가 뭐 전에다가 뭐 갈비찜도 올려야 되나 뭐 각종 그 과일도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을 차리는 것에 대한 원칙들이 과연 유교의 율법에 존재하는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봐야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보면 뭐 홍동 백서, 네. 뭐 조율이시 뭐 생선의 대가리는 어디다 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유교 율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지금 사기친 건가요? 잘 모르니까 예. 그걸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퍼뜨린 것이 이제 안착된 건데 네. 그 조선 시대의 그 율법 그러니까 유교 전체에서의 그런 그 차례상에 대한 율법 제사상에 대한 율법이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주작 아래거든요. 예. 그 주작 아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 채, 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 배, 뭐 그 명태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 뭐 나물 놓고 과일 놓고 포, 뭐 생선포나 뭐 육포나 뭐 이런 거 놓고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재물을 무엇을 올려라라고 해놓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절에 맞게끔 그러니까 유교 여러 책들을 보면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유학자는 자연의 이치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계절에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냥 상에 올리면 돼요. 그래요? 네. 하하, 보아님도 그러네. 모든 큰아버지들이 사기를 치셨네. 사기를 얘기하시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걸 그렇게 중시하셨어요. 저희는 주자의 후손 33대 후손이거든요. 주시구나. 네. 그래서 주자 가래에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집안 그거야 뭐 아주 주자 가래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가 사기 쳤어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조선 초기, 그러니까 원래 그 제사 차례 이렇게 지내는 것은 조선의 양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유학자들이 양반이죠. 근데 조선 초기에 양반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원래 지배계급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이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네. 그래서 다 족보 사죠. 그렇죠. 다 족보 사요. 양반이 한 70% 정도까지 늘어나요. 네. 이게 족보 사는 게 그 군력 피하기 위한 게 첫째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양반들 군대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네. 보면 뭐 잘 나간다는 사람 보면 재벌가는 안 가잖아요. 안 가. 네. 이게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양반을 족보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양반 인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사 나 이렇게 지내. 옆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이때까지 지내본 적이 없어. 그래 남의 집 제사를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저게 밤이 놓여 있네. 저게 감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그래요. 그리고 살짝 보고 외워오는구나. 홍동백서, 홍동백서. 저 집에 가서 저게 또 이러네. 그러면서 이 재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슨 규칙 같은 게 있을지 않을까. 그러면서 홍동백서 이런 말 만들고 이러면서 만들어져요. 이걸 갖다가 가가래라고 하는데 조선 말기에 이런 가가래들이 번져 나가고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조선 말에 신분제도 완전히 타파되잖아요. 네. 다 우리 신분제도 없애자 그랬는데 없애면 다 같이 평민이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상해요. 네. 다 평민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양반이 됐어요. 그렇죠. 양반. 그래서 그 가가래로 내려오는 것을 1950, 60년대에 누군가가 이제 책으로도 써내고 그 언론들, 예. 신문사, 방송 이런 데서 이렇게 상을 차려야 양반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도를 했죠. 그러다가 네. 이렇게 고착화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의 그 차례상 이렇게 차리는 법들, 그렇게 재물들 많이 올리는 거 이런 것들 다 유교와도 관련이 없고요. 네. 이거 맛있는 음식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안 지내도 없앴어도 돼요.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돌아가신 분이 피자 좋아한다 그러면 피자 올리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고 기리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됐지. 아니 그게 먹지도 무슨- 못하잖아요 음식. 그렇죠. 그 어차피 그 비대면으로 만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안 할래요. 여기서 선언할게요. 네. 저는 몇 년 걸렸거든요. 네. 집안의 막내라서. 저도 네. 막내인데 아버지 안 할래요. 네. 그- 최윤서님 제사로 권력 행사하셨으면 그런 것 같아요. 메시맘님 얘기입니다. 홍동백서 이거 가짜 뉴스였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가짜 뉴스랍니다. 우리 제사 안 지내도 된답니다. 자, 황교익 선생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한선진님 양반이 되고픈 평민들의 지금의 차례 그 평민들이 지금의 차례 문화를 만든 슬픈 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거기다가 언론이 가짜 뉴스 퍼뜨렸고요. 그렇죠. 노래 듣고 갈까요? 황교익 선생님의 신청곡입니다. 리언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달이랑 달빛이랑 싸울 수 없어. 이길 싸울 수 수가 없어. 없어. 예, 싸우지 마, 대들지 마.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선곡이 이래야 되지. 네. 이게 PD가 다른 몰락이 뭐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익 선생님의 네. 선곡이었습니다. 네. 자, 황교익 선생님을 모시고 단독 기사 제사 다 사기였다를 주제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8957님 문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기사 출석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차례상 준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금년 5월에 돌아가셔서 첫 제사상이라 첫 사례상이라 여동생이 직접 차례상 차린다고 했는데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 대형마트 가서 차례물품 구입해왔고 오늘 일찍 퇴근해서 동태포 떠온 걸로 동태전 부치고 꼬치하고 식혜 만들고 조기 찌고 산적하고 탕국 끓이는 것 동생 도와 만들면서 어플로 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밤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머님을 이렇게 기리고 어머님한테 정성을 다하는 건 이건 훌륭한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것은 그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똑같이 인간이면 다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런데 그 하는 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그렇죠. 이제는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답은 하는 없고요. 그냥 네. 여러 가지 해답 내가 기리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8957님 선물 2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세요. 그럴까요? 그게, 예, 네. 첫 제사 이거는 정말 그렇거든요. 네. 저도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황교익 감사. 선생님 네. 추석에 왜 송편 먹어요? 그 추석에만 그 떡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예. 그 우리의 세시 풍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요. 떡 예. 가래떡 해서 그렇죠. 먹는 떡 거죠. 먹죠. 뭐 예. 이월에는 또 뭔 떡이다. 이월에도 송편인가 그리고 뭐 삼진 날에는 무슨 떡인가 뭐 떡이 4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달이 해서 먹는 떡이 있어요. 이걸 시절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송편 그냥 송편은 안 해요. 네. 원래 추석의 그 송편은 오려 송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려. 네. 오려가 뭐죠? 그러니까 송편이라는 음식은 그냥 다른 달의 그 음식도 있었는데 이 오려라는 것은 그 추석을 잘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요즘 일찍 재배되는 쌀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추석 때가 되면 오곡이 익지는 않아요. 예. 아직 맞아요. 추수전에요. 맞아요. 그렇죠. 추수전. 맞아요. 사과 배도 아직 익기 전에요. 맞아요. 네. 그냥 달이 크게 뜨는 날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떡은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쌀은 안 익었어요. 이제 네.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쌀이 논에 가서 아직 익지 않은 쌀을 갖다가 훑어와요.
네. 그걸 가지고 찌고 난 다음에 말려서 그 나락을 훑으면 네. 그 쌀알이 만들어져요. 예. 이걸 찐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일찍 그 쌀을 굳은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리 일찍이라는 뜻으로 오려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네. 그걸 오려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알곡이 가득 차지 않은 오려쌀. 그렇죠. 네. 그 오려쌀로 빚은 송편을 오려송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게 먹었군요. 원래 이제 추석에는 오려송편으로 이렇게 먹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그냥 송편 이렇게 해서 이제 쌀로 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송편은 그러니까 그 추석의 한 상징 음식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차례상은 안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게 송편은 꼭 먹거든요. 아, 그래요? 추석에 또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네. 그 송편의 변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줬으면 어떨까. 오, 네. 그 모양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깨, 꿀, 콩, 예. 팥 뭐 이렇게 다양해요. 그 안에다가 조금 더 애들 좋아하게 초콜릿도 좀 넣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변주를 주면 네. 그 중국에는 그 똑같이 우리처럼 그 추석을 크게 지내요. 중국은. 아, 중국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국에서는 월병이라고 해서 이게 동그랗게 모양, 달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의 과자를 먹는데 그 월병이 변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 안에 저는 이번에 월병 땅콩 든 월병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선물로 이렇게 많이 돌리고. 주죠. 그 중국에서는 그렇죠. 저 추석 때 월병 주는데 굉장히 고급 선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그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 같은 데는 네. 추석날 가면 네. 이렇게 월병 막 나눠주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월병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송편도 좀 변주를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추석날 먹는 과자류 비슷한 그 간식류 네. 뭐 계절 음식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 네. 그 1주년이라고 송편을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청취자들은 떡도 보내주셨고요. 이강택 사장님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안 줬어요? 네, 근데 송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날 되면 왜 떡 하는지 왜 떡을 합니까? 이렇게 생일도 그렇고. 그 떡은 그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가족끼리만 먹어요. 단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밥에 따고 해서 옆집 갖다 안 주죠. 그렇죠. 그런데 떡은 하면 옆집으로 그렇죠. 돌려요. 네. 우리 떡 했어요 하고 돌리죠. 백설기 같은 건 서로 나눠 먹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죠, 돌려줘요. 돌리죠. 네? 잔치하면 반드시 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사를 해도 떡을 해서 돌려야 되고요. 잔치에 그죠? 떡 없으면 무효죠. 그렇죠. 결혼식 뭐 차를 새로 사도 떡을 돌려야 되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사장님이 떡 사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동체 의식의 음식으로 떡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밥의 시대 이전에 떡의 시대가 장기간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 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부뚜막에 가마솥이 놓이고 집집이 그게 그 쌀을 도정을 잘해가지고 밥을 안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이게 보통 이제 고려 중기 정도의 밥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떡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사전부터 그러니까 삼국 시대 그 삼국 유사에 보면 타레와 유리가 둘이 놓고 우리 왕자리 서로 양보하고 야 네가 왕해 막 이러면서 미룰 때 누가 더 그 성지인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떡을 서로 물고 이빨 자국이 누가 많은 사람인가를 두고 왕자리를 갖다 차지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떡이 주식인 시대가 있었는데 이 떡이 주식인 시대는 지금처럼 집집이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뭐 불도 귀했고요. 조리도구도 귀했고요. 곡물을 가루내고 탈곡하는 이런 것도 귀했거든요. 네. 힘든 일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날 한시에 떡을 해서 그걸 다 집집이 가져가서 맨날 며칠 먹다가 또 떡이 떨어지면 다시 다 모여가지고 또 떡해서 또 나누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던 그 기억을
음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떡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솥밥이라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은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네. 추석에 우리 차례상 다 사기였다. 그리고 떡이 이렇게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많은 의미가 있네요. 정말 담장을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음식이 우리 떡이었고 나눠야죠. 이웃을 생각. 그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러면 이게 요즘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어수선하잖아요. 다 힘들어요. 네. 이럴 때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로 했었어요. 떡해 먹을 세상. 이 떡해 먹는다는 떡 게 같은 세상. 떡 같은 세상 이렇게 말로 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을 떡치는 게 아니라 예. 떡을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으로 오히려 더 그렇죠. 공동체 의식을 서로 돈독히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자라는 뜻으로 떡해 먹을 세상이라는 말을 썼던 마지막에 떡해 먹을 세상까지. 자, 황교익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살충충동님이 황교익 선생님 아침에 못한 말 이런 코너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정규 코너.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저 김우중 거기보다 여기가 나아요. 그렇죠? 훨씬 더 나아요. 여기가 좋죠? 맞습니다. 네, 역시 외모 수준도 조금 여기가 그렇죠. 낮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역시 존경합니다, 선생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하밤주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청취자한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요. 다들 그때 기억하시죠?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더듬고 버벅이는 거 놀랍지도 않은 일이고 매 순간 이 사건 사고 청취자도 스태프들도 당황의 연속.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날들이었어요. 제 생에 가장 스릴 넘치는 음악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실수를 실수로 덮는 방송이라고, 발전하겠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너무 당당해서 너무 뻔뻔해서 청취자들 실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이젠 시사방송과 음악방송, 주기자와 주디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진짜 DJ가 된 우리 주디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일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년이 됐습니다. 다시 1년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실수를 실수로 덮더라도 가는 길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 쫓겨나. 여러분만 믿고 저는 달리겠습니다. 스타쉽의 Nothing Gonna Stop Us Now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